네, 안녕하세요. 수행월세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주말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강의 더불어서 또 고민되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02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자 상담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자,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이 종목 선택할게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폭락할까 걱정이고, 이거 고점에 서서 마음 고생하고 있는데 마르스님 꼭 전망 부탁드려요. RFHIC 42,00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 선택할게요. 안녕하세요. 차트에 신 종목이신 강태공 전문가님, 덱스터 5,873원에 60% 매수하셨네요. 자,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었죠. RFHIC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RFHIC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5G 중에서도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무선 통신 장비 안에 들어간 트랜지스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 전력이라는 게 계속 증폭시켜지기 때문에 이 전력 증폭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도 이 5G 이 통신 장비가 화웨이 독점에서 삼성으로 어느 정도 좀 반사익 수혜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디지털 뉴딜이 들어가면서 5G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거기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못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빠질 때는 뭐 4%씩 빠지고 오를 때 2, 3%씩 찌끔찌끔 오르는 게 사실인데, 전 사실상 5G라는 게 저는 지속적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뭐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을 보고 하루 이틀 만에 단기적인 상승을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번 2020년도 뭐 11월, 12월까지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42,000원이면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한 10%는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대로 홀딩 하셔라. 비중은 추가하거나 비중을 빼지 마시고요. 천천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RFHIC는 천천히 손절가 라인 때 35,600원 지키시고요.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보고 매수가 도달했다 그러면은 제가 수익만세 플러스에 최대한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어떻게 목표가나 이 손절가 대응해 드리면서 또 두 번째 대응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요. 덱스터였죠. 바로 강태공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그래요. 덱스터라는 종목이 지금 왜 안 가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덱스터라는 종목이 뭐 지금 이 종목은 뭐 그 영화 관련되어 있는 제작이랑 일종 영화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만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과거에 신과 함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좀 움직여주긴 했는데, 이 덱스터가 사실상에 지금 뭐 과거에 영화 관련돼서도 가준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급등하지는 않았어요. 늘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 한번 했다 무너졌다 이렇기 때문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사실상에 이 종목이 엄청난 급등세를 노리긴 좀 힘들까 좀 얘기해 주고 싶고, 지금 당장 덱스터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 지금 뭐 사실상 방금 말했다시피 덱스터라는 종목은 영화에 대한 어떤 뭐가 나와줘야 돼요. 과거에 바른손 ENA가 이제 그 기생충이란 영화를 통해서 날아갔다시피 어떠한 영화의 흥행이라든지 영화가 따라와줘야 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이 영화사들도 영화 개봉을 자꾸 늦추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영화 개봉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영화 개봉해봐야
보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화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영화에 대한 뭐 어떠한 특정 영화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근데 다만 덱스터라는 종목이 조금 이슈를 그나마 놓고 보자고 하면은 이게 사실상에 뭐 흥행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 웹툰 중에서 인기 웹툰 중에 유미의 세포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AR 버전으로 해서 이 지금 덱스터와 함께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혹시나 흥행하게 된다. 뭐 아무래도 인기 웹툰이다 보니까 그게 뭐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다면 추가적인 급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걸 제외한다고 하면 뭐 사실적으로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가기는 어렵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장의 급등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차트적인 흐름이 5,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무너졌던 걸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상향하면서 다시 뭐 8,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무리 어렵지 않을 거다 좀 생각을 해보면서 손절가 5,000원 단기 목표 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홀딩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V 네, 이베스트먼트. 네, SV 인베스트먼트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네, 매수. 3,620원에 네, 30%입니다. 네, 3,620원에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현재 살짝 빠져 있는 모습이세요. 네, 네, 저희 오늘 전문가님, 마르스 전문가님과 또 강태공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뭐 두 분 다 좋으신데 그렇죠. 강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강태공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좀 빠지고 있어서 좀 걱정은 있으시겠어요. 네, 혹시나 근데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SV 인베스트먼트를 최근에 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한 20일 됐습니다. 그만 이런 구간 이때 한 급등 나올 때 혹시 들어가신 것 같은데 혹시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뭐 매수한 이유가 지금 당연하게 뭐 이민메드 쪽으로 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혹시 그쪽으로 좀 관심 두고 매수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혹시 개인적인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한번 네.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 개인적으로 혹시 신뢰가 안 되면 그 이유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나는 왕초보예요. 예. 병원에서 예. 같이 입원했던 환자가 이걸 한 20년간 주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 병원에서 환자 갖고 오셨구나. 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얻어왔습니다. 사실. 아, 그래서 저는 사실상에 방금 물어봤던 게 네.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한 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매수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사실상에 근데 진짜 주식이 제일 위험한 게 정말 좋은 종목은 그 일반 사람들이 정말 좋은 종목을 남한테 안 알려줘요. 그렇게 그 지인이 나한테 종목을 알려준다. 그럼 그 사람 계좌를 봐야 돼요. 무조건 그중에 10중 8구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 걸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물려 네.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고 일단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이민메드 관련해 가지고 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나중에서 알았어요. 아, 나중에서 알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에 산 거구나. 자기도 이걸 가지고 있는데 예. 자기는 그 이전에 했고 나도 좀 3월 20일쯤 이걸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그걸 조금 지나가지고 음. 일주일쯤 지냈나? 근데 거기서 이익이 많이 창출됐어. 그러면서 바로 또 걸으라고 해서 걸었더니만 추가 매입을 한 거예요, 이제 또. 아, 추가 매입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일단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선생님도 알다시피 이제 이민메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주가 급등 당시에 같이 큰 시세를 줬던 종목 중 하나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사실상에 지금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더 기대됐던 거는 원래 뭐 이민메드가 이 우리나라 증시에 추가 이 상장이 되기로 했었는데 그 상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됐어요. 내년에 다시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상황, 현재 상황만 본다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사실상에 그 기업이 상장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 자체가 그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그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선생님. 아,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반등을 나올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뮨메드 자체가 이 상장이 물거품이 된 게 악재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켜져야 될 3,000원대 자리가 있어서 3,000원대 보이시죠? 이 3,000원. 네, 3,000원. 네. 3,000원. 이 보면은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뭐 하냐면은 2,900원에서 3,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켜줬어요. 지금까지는 급등하지 못했다가 급등하고 눌러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괜찮은데 이 2,900원 정도를 무너뜨리면은 이 종목은 정말 긴 시간 하락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가슴 아파도 2,900원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손절하셔도 수익 볼 종목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단 손절가 2,900원은 꼭 지켜주시고 대신에 2,900원을 지켰을 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 열린 자리는 한 4,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종목이 앞으로 이슈가 너무 좋아서 100%, 200%, 300% 날아간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는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종목이 못 날아가게 됐을 때 선생님이 만약에 못 팔고 나오면은 이 종목이 이제 하방 추세 잡는다. 그 선생님이 진짜로 홀딩했을 시 손절이 마이너스 50%에서 60%까지도 봐야 되는 구간이 현재 선생님 매수 가격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3,800에서 4,000원 사이에서 매도하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크게 갈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 좀 추천드릴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도움 되셨나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 지금 이것이 네, 3,100 아버님. 네, 3,180원이거든요. 네, 이렇게 아. 도움 드렸고요. 네네. 네, 다시 재방송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또 다시 전화 주세요, 아버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저는요,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한네트고요. 2004원에 10%입니다. 그리고요, 네, 바로 이 종목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텔콘 RF고요. 10% 매수하셨고 5,320원에 자, 갖고 계시네요. 자, 두 종목입니다. 자, 한네트는요.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제 구간 자체가 워낙에 윗꼬리가 좀 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최근에 좀 정부의 이슈에 따라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CBDC라는 실제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수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뭐 한중일 동시에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 아니면은 뭐 이번에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뭐 한은에서 한번 시험 운영해보자, 뭐 이런 이슈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금 지급기라든가 이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고 늘림목 이후에 또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양봉이 나왔으면 참 이뻤는데 양봉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날고 빠졌습니다. 저는 윗꼬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음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매도세가 좀 강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사실상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확률보다는 좀 빠질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전 저점 라인대로 보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는 3,59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은 조금 솔직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250원 일단 돌파하는 거 보고 그 다음 전고점 돌파하는 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손절가 3,590원 무조건 지켜라. 여기 이탈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3,590원 꼭 지키시고 목표가도 원칙대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네트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텔콘 RF 제약은요.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이 참 재밌는 종목이죠. 지금 뭐 과거에 뭐 코로나 관련 이슈도 살짝 있긴 있었고, 텔콘 RF 제약이 근데 지금 저 사실상의 코로나를 떠나가지고 이 종목이 제일 크게 가려면은 나와줘야 될 이슈가 그냥 간단해. 이 종목이 제일 크게 가려고 하면 나와줘야 될 이슈가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 이슈 살짝 나와주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뭐 편승을 하고 이런 것도 기대하고 있는데, 텔콘 RF 제약은 그냥 철저하게 이 기업을 까놓고 봤을 때 이 종목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과 끝 자체는 비마약성 진통제. 과거의 차트를 보고 한번 보고 가볼게요. 과거의 차트를 보고 갈 때도 비마약성 진통제와의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서 이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가 좀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때부터 그냥 제대로 올라가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원래 트럼프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부터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있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화두에 돌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묻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 봤을 때 또 이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코로나 같은 거는 집어치워버리고 저는 그 과거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린 자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텔콘 RF 제약 만약에 지금 물려 계신다면은 그냥 진짜로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종목을 그냥 3,000원 정도까지 그냥 빠진다, 3,500원 정도까지 빠진다. 그럼 여기서 그냥 모아간다는 생각 계속 모아가고 계시면은 지금 차트적인 이 우상향도 어쨌든 이 우향도 끝날 때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좀 멀었지만 끝날 때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고 이제 트럼프가 뭐 이번에 재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선이 잘 돼주면서 다시 마약성 진통제 다시 얘기가 언급되고 뭐 나와준다면은 과거의 자리까지 15,000원,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 원래 이 기업의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공업이요. 네, 현대공업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5,400원에 15%요. 네, 현대공업 5,400원에 15%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 종목 역시 살짝 빠져 있는 모습이신데요. 네. 어떤 전문가님 도와드릴까요? 마르스 오늘 전문가님. 네, 바로 마르스 전문가님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어머니라고 하는데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못 불렀어요. 마르스 전문가답은 많아요. 아, 예, 그러면은 제가 시청자님이랑 모방에서 부를게요. 많이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화이팅이고요. 그래서 종목 현대공업 매수가랑 혹시 비중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400원이고요. 네. 처음에 30%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그 전고 쪽 5,900원에 15% 팔고 15% 지금 반 들고 있거든요. 아, 그럼 총 비중 30% 사셨다가 절반 매도 하시고 절반만 들고 네네. 계신 거죠? 네네. 사실 현대공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높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현대공업이 수혜를 받는 거고 못 팔리면은 이제 수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이번에 현대차에서 100조를 5년 동안 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수소차든 전기차든 일반 자동차든 어떻게든 간에 생산을 하겠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현재 이번에 현대차 정의선 이 수석 부회장이랑 그다음에 네. 삼성 부회장이랑 만나서 또 이제 한번 우리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미래를 그려가 보자라고 밝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얘기만 들으면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요. 그죠? 그리고 네. 뭐 1월, 2월에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차도 많이 안 팔리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3분기 뭐 4분기 하면은 1, 2분기보단 더 팔리겠어요? 아니 못 팔리겠어요? 이제 팔릴 것 같아요. 더 팔리겠죠? 네. 저는 현대공업이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상한가를 먹자는 느낌보다는 네. 충분히 저는 들고 가봐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끝까지 막 얼마나 많이 빠져도 그냥 들고 갑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충분히 네. 단기 반등이나 단기 상승은 해볼 만한 기업이라 싹 드니까 너무 뭐 큰 걱정 안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손절가랑 목표가가 좀 궁금해서요. 네? 목표가가 좀 궁금해서. 아, 목표가 궁금하시다. 근데 저는 이번 반등 나왔을 때 전략 매도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욕심이 좀 가했나 봐요. 아, 욕심은 과한 건 아니고 조금 뭐랄까 이번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종목의 조금 변동성도 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사실상 이제 조금 이 일반 수익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덜 보더라도 나오는 게 좀 낫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매물대 근처 4,610원 잡으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기존에 이제 상단이었던 5,800원 라인 때 한 번 더 돌파 나오거나 근처 가면은 전략 매도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좀 불안한 감이 크니까 손절가는 꼭 원칙으로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네, 주말에도 고생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제 문자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EM코리아고요. 매수가는 3,944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면 매도할까요? 손절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종목 선택할게요. 언제나 열정 가득 태국님, 오르비텍 5,000원에 50% 작년 9월부터 물려있는데 언제쯤 올라올까요? 태국님 언제나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EM코리아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EM코리아입니다. 도와주시죠. 네, 아마 3,944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3,944원인지 40원인지 뭐 그 근처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주죠. 흔히 우리가 이번에 그린 뉴딜에 조금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은 기업이고 실제 이번에 이 정부에서 사실상 이 정책 중에서 총선 이번에 공약 건거 중에 2050 저탄소 이 제로 저탄소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번 이 정책적으로 수소차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하지만 수소차라는 게 워낙 이 단기적으로 상한가를 띄우거나 단기적으로 뭐 20-30%를 단기적으로 올리거나 요즘에 그런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그냥 뭐 이번 전기차 30%씩 뛰듯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게 좀 마음적으로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3,700원에 잡으시고요. 충분히 이번에 이 현대차에서도 100조 투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정부 정책으로도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700원에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매수가 돌파해서 4,100원 돌파하는 것까지 천천히 무리하지 마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르비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자, 일단 뭐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늘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뭐 원전 해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도 뭐 수혜를 많이 받았던 거고, 과거에 이제 뭐 북한의 비핵화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와 함께도 이제 그런 관련돼도 수익을 좀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르비텍이 사실상에 지금 당장에 코앞에 다가온 이슈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르비텍의 자회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가 먼저 이걸 개발하느냐에 대한 열풍이 전 제일 크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향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이슈가 돼준다고 하면은 현재 오르비텍에 가지고 있는 원전 해체 관련된 이런 이슈보다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쪽으로 해서 이슈가 좀 더 부각돼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도 좀 주목을 해본다고 하면 충분히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2,800원 정도, 대략 2,800원 정도를 일단 한번 급등 때려놓고 눌림난에 2,800원 정도 지켜준다고 하면 가져가셔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3,500원대를 뚫어내면은 4,5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최대 목표가는 4,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인프라코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5,200원이고 10%요. 네, 5,20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오늘 강태호 전문가님이랑 또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네. 멋지신 강태웅 전무님. 멋지신 강태공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수익 중이셨는데 못 팔아서 좀 걱정이 되셔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럼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매각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양해도 있고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요. 이슈는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사실상에.
예. 사실상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이 그룹으로 본다라고 하면 별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그 그룹 중에서 제일 좀 기업적이나 이런 건 제일 탄탄하고 좀 괜찮은 기업이라 좀 생각하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 좀 이거는 사실상에 뭐 길게 얘기하기보다도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시청자님이 방금 얘기한 그 이슈가 다예요. 지금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될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중국 양해거든요. 양해.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그 종목을 추천드릴 때 중국 양해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제일 많이 집중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네. 아,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인프라 사업에 대한 확대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저는 사실상에 몇 개 종목이 뭐 생각나지는 않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생각이 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과거에도 급등할 때마다 꼭 급등이 몇 번씩 나올 때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요. 중국에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얼마를 투자한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꼭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가져가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사실상에 걱정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위에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 신이라고 적힌 거 보이세요? 네. 신이라고 적힌 것 중에 이 검은색으로 신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개인들이 이제 시청자님처럼 신용을 그냥 이빨 몰아가지고 다 같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비투라고 해가지고 빚을 내서 주식한 사람 주의해야 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지금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신용을 너무 많이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흔들었다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아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우상향을 해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패턴을 봤을 때 시청자님 지금 5,200원이 매수가를 하셨죠? 네. 그러면 주식은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수익을 줄 때 수익을 안 챙기면 수익이 아니고 손실을 줄 때 손실을 안 하면 손실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일단은 신용이 너무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주가의 이평대를 따라간다고 하면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이 5,330원을 깬다고 하면 더 크게 눌리는 게 크기 때문에 저는 5,330원을 깬다고 하면은 차익을 하셨다가 정말 이 기업에 대한 그 미래 가치라든지 그런 걸 보고 들어가신 거라고 하면은 다시 5,000원 구간대 좀 평단을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슈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 안 갈 것 같지는 않지만 현재 신용 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300원을 못 지키면은 신용을 털고 가는 게 크기 때문에 차익을 하고 차라리 밑에서 평단을 좀 더 싸게 사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가준다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000원 정도까지는 구간대가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최대 목표가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이어서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이 종목 선택할게요. 링네트고요. 5,970원 20% 매수하셨네요. 계속 하락한다고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자, 한국 화장품이고요. 15,300원에 20%입니다. 양회 이후 뜰 것으로 기대했는데 잘 갈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링네트는요.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사실상 링네트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 비대면 사업 관련주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관련된 이슈가 링네트다. 그리고 실제 빅데이터 관련된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이 링네트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실제 서로 간에 뭔가 서류를 주고받거나 자료를 주고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자료를 올려놓고 다시 내려받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로서 저점의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의 이 그 시대가 많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났다는 게 처음 나왔을 때나 이게 조금 신선하고 이슈가 있는 거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익숙함에 따라 주가가 좀 눌렸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 단기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스윙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는 4,880원 꼭 지켜라. 손절가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매수가까지 지켜보면서 그대로 홀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링네트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한국 화장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사실상의 뭐 양해를 통해서 한국 화장품을 바라봤다. 그게 뭐 나쁜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해를 통해서 가장 중요시된 거 이번에 재정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까 10조 이제 10조 위안이라 해가지고 1,700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1,700조 정도에 대한 자금이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그것 때문에 현재 경기 복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이 양해에서 제일 중요시 다루고 있는 건 늘 얘기했다시피 아까 5G라든지 철도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인프라 사업, 이런 인프라 사업 확대라든지 그런 투자, 설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사실상의 화장품 이런 쪽으로는 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뭐 물론 경기 부양책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뭐 화장품이 더 팔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알령 해제와 함께 중국 국민들의 우리나라 방한과 함께 엄청난 여행 관광객 증가 실적이 따라와줘야 돼요. 아무리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뭐하고 한다 할지언정 한알령이 해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 수급이라든지 시세를 저는 노려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 사실상의 지금 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자리였던 게 왜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을 맞고 죽어준 자리죠. 한번 고점 돌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지만 현재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이 뭐 완전히 지켜질 추세고,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도 사실상의 추세는 살아있지만 14,000원 정도까지는 시세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는 손절가 잡아주시고, 지금 자리가 조금 위험해요. 왜? 자,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냥 차트의 기술이라는 책이라든지 차트 저기 부분에 대한 책만 봐도 흔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런 차트는 뭐가 나오느냐. 헤드 앤 숄더 어깨 두 개 만들어주고 이제 머리 만들었죠. 이 종목 여기서 추가적인 상방 못 만든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하방으로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한알령 해제와 함께 화장품 관련 종목이 올라가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이 종목은 빠진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14,000원 이탈하는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14,000원대를 이 손절가로 보시고, 개인적으로 17,500원 17,500원에서 차익을 하시면서 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서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려 보았습니다. 자, 저희 2부는요, 오늘 강의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간단히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까 합니다. 오늘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을까요? 늘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수익 보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매일같이 찍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지금 시장에서 매일같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상한가를 가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해드릴 거는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찍는 방법이라든지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지 알려주는 그런 강의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와 함께 경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자, 저는 강의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빠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상한가 가는 종목을 내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다음으로 상한가 할 종목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후속주를 공략하는 방법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오늘은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말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정말로 상한가를 보냈는지,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시켜드렸는지 거기에 대한 거 일단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어느 한 자리에 살 수 있었는지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보자고요. 5월 16일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미중무역전쟁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아무도 미래생명자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아까 얘기했죠.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티플렉스 이런 쪽에서 많은 분들 관심 가졌을 건데, 지금 정확하게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흔히 매수를 할 만한 구간대를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29% 정도의 이 어제장의 급등세가 나와주고, 최대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는 이미 32%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내일장이나 추가적인 급등 나와준다고 하면 40%, 50% 이상의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느냐? 적어도 내가 매일같이 수익을 보기 원한다. 매일같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5%적인 수익률, 뭐 50만 원, 내가 10% 수익률 100만 원, 이런 수익을 보길 원한다. 그럼 적어도 이런 급등하는 종목, 상한가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 이 중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보자고요. 분명하게 5월 16일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숨고르기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죠. 지금이 사실상에 저는 이 수익만스 플러스만 봐도 여러분들 계좌는 쭉쭉쭉 늘고 있다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게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었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소개시켜드리고 31%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주면서 현 구간대 마지막 이제 목요일장이죠. 목요일장에 20% 정도의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급등세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10%, 20%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과연 그 다음으로도 실제로 지금 보여드린 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갔던 게 아니라 당장 일주일 내로, 당장 이번 주 내로만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렸나 안 시켜드렸나, 그걸 보시면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5월 11일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추천했어요. 아무도 유니슨이라는 종목 보고 있지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디지털 쪽으로 한 이 사업, 디지털 유딜 정책이라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진단키트, 치료제, 그런 쪽으로 보셨을 겁니다. 아무도 유니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수익맛의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니슨이라는 종목 유딜 정책 정부 수혜주예요. 예상됩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하게 29% 최대 38%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주면서 당일에 이미 상한가를 가졌어요. 그럼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느냐? 제 수익률을 자랑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5%, 매일같이 하루에 10%, 매일같이 20% 이렇게 수익을 빨리 봐야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한 달에 50%, 한 달에 60%, 내가 3천만 원 투자금이에요. 한 달에 1,500만 원,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급등 종목을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정말 그 종목을 제가 소개했는지 보고 가는 겁니다. 29%가 급등했거든. 상한가가 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급등할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5%, 10%가 아니라 20%도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히든스탁이라는 이 MTN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소개시켜줬죠. 이 코로나19 숨은 수혜 로봇 하면서 5월 18일에 여러분들이 추천드릴 게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로보티즈. 아무도 로봇 안 봤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 활개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이요.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유딜 정책이요. 누가 로봇 봤어요? 로봇 아무도 안 봤잖아요. 로봇에 대한 거 추천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28%가 당일에 급등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찍었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찍었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고 최대 35%까지 수익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런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5월 20일 제가 아까도 계속 여러분들 설명드렸을 겁니다. DIC라는 종목이에요. DIC라는 종목.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DIC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DIC가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하루 만에 상한가 왔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사는 방법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도 볼까요? 에코바이오, 다음 주 관심주 에코바이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에코바이오를 정확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죠. 어디서요? 수익맛의 플러스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7%가 이번 주에 급등했고요. 최대 74%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살 줄 알아야, 찾는 방법을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매일같이 내가 계좌를 늘릴 수 있고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 뭘까?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상한가 도달하고 상한가에 가까운 수익률을 준 게 6종목이었어요. 하루에 한 종목씩 나왔다는 거거든요. 사실상에. 일주일이 5거래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 하루에 한 종목씩 나왔다는 거는 이게 과연 여러분들 운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수익맛의 플러스라든지 TV방송을 통해서라든지 TV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상한가 간 종목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종목을 찍어서 10%, 2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 과연 이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상한가? 좋아요. 상한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가장 간단해요. 편승하는 매매가 아닌 이슈의 예측입니다. 이슈의 예측. 편승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슈가 나오고 터지고 올라타려고 한다는 거죠. 편승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슈를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 게임 중에서도 이 뭐 총게임이 있어요. 총게임. 이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계속 누군가가 이 상대방이 나올 거다 예측하면서 예측하고 쏘는 사람은 게임에서 이겨요. 총게임에서. 근데 이 만약에 이슈에 예측을 하지 않고 무조건 대기하고 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편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과연 이슈의 예측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사실상 내부자도 아닙니다. 내부자도 아닌데 제가 과연 어떻게 이슈를 계속 던졌는가? 실제로 보자고요. 자, 제가 5월 16일에 여러분들에게 방송하면서 그린 뉴딜에 집중하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의 매집이라고 했어요. 모든 시청자분들이 집중했던 게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뭡니까? 디지털 쪽이었겠죠. 아니면 뭐 비대면 쪽이었겠죠. 그런 쪽을 봤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5월 16일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대면 사업을 통한 이 비트컴퓨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연도 2월, 3월 달에 먼저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비트컴퓨터 사신 분들 계좌 박살나고 있을 때 제 방송을 듣고 이슈를 예측하고 사셨던 분들 비트컴퓨터 100%, 200% 수익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그 당시에도 시장의 매집과 함께 그 매집이 흐르고 있는 게 그린 뉴딜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동학개미도 5월 16일에 설명드리고 정확하게 언제 나옵니까? 5월 20일에 뭐가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킨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시장의 매집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장의 매집의 흐름을. 그러면 뭡니까? 아무도 생각지도 않고 다 무시하고 다 버리고 있었던 거에 제가 뭐 하느냐? 그린 뉴딜을 강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린 뉴딜에도요, 풍력이 제일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중에서도 태양열, 그 다음에 뭡니까? 수소, 풍력 많아요. 많지만 제가 이때 풍력 관련된 거에 집중해야 왜 시장에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고 정말로 그린 뉴딜에서 풍력 관련된 이야기가 집중되어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자, 5월 18일 아까 얘기했죠. 코로나19 실제로 우리가 숨은 수에는 로봇이다. 다들 무시했어요. 진짜로 제가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로봇을 실제로 숨은 수해주다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지금 시장에서 로봇이냐?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로봇이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어때요? 5월 21일 정확하게 제가 로봇에도 매집에 대한 흐름이 나와 있고 로봇이 지금 수급이 붙어주고 있고 로봇을 눈여겨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됩니까? 5월 21일에 정확하게 뭐가 나옵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 로봇 수요 폭발적이다 지금. 중국에서 수출이 37% 정도 증가했고요.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많은 분들이 진단 키트와 많은 분들이 치료제 이런 쪽 보고 있을 때 저는 뭘 보라 했습니까? 로봇을 보라 했습니다. 사실상에 우리가 올라타서는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이슈가 터진 종목, 그거는 내 종목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슈를 예측하고 살 거거든요. 그 이슈를 예측하고 사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상한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매일같이 5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올 겁니다. 그 이슈를 예측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미래 생명자원. 자, 미중 무역 전쟁 수혜 예상을 제가 5월 16일에 강력하게 보라고 말씀드렸고 아무도 미래 생명자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뉴스도 뭐 나옵니까? 뭐 5월 22일에 다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강력한 미래 생명자원이 하루 만에 27% 이상의 급등, 32%의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럼 이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매일 내가 상한가를 보고 싶다.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상한가 종목 사고 싶다. 매일 내가 급등한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슈를 사전에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슈를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과연 이슈를 사전에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과연 우리가 이슈를 어떻게 알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저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정보를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없던 정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이슈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모든 종목의 흐름은요. 주가를 여러분들이 끌어올리는 과정,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기관이 되었든지 외국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특정 돈 많은 주가를 롤링하는 누군가가 되었든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 끌어올리고 나서 물량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지만 본인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개인이 달라붙어줘야 돼요. 그 개인이 달라붙기 위한 과정이 뭡니까? 이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이제서야 분석하고 코로나 치료제 이제서야 분석하고 이제서야 미중 무역 전쟁 분석하고 이제서야 뭐 그린 뉴딜 분석하고 이제야 뭐 뉴딜 정책 분석하고 그리고 올라타시는 거와 같이 뭐라는 거예요? 이슈가 던져줘야 개인들이 달라붙어요. 그럼 그 구간에서 개인들이 손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집, 물량 확보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너무 쉬워요. 정답은 차트 속에 다 나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정답은 차트 속에 다 있어요. 실제로 제가 TV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관심 종목을 그냥 차트만 보고 기업에 대한 분석 하나도 안 해드리고 관심 종목을 10개 정도 뽑아줬어요. 그 10개 정도에서 20%, 10%, 15% 이상의 급등이 나온 종목이 8종목이 넘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업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리는 데 집중하셔야지 다른 기업이 성장하든 말든 뭐가 중요하냐. 방금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미래가치 투자를 강조했던 워렌 버핏이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하인즈 케찹 같은 데 투자했다가 몇 조를 날렸고요. 항공사에 투자했다가 6조를 날렸고요. 8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사기 먹었고요. 기업에 투자해서 투자금으로 사기를 먹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하락장이 기회의 시장이라고 외쳤던 워렌 버핏이 정확하게 60조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워렌 버핏과 같으니 여러분들도 미래가치 투자를 한다? 여러분들 계좌도 워렌 버핏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야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60조 정도 까여도 괜찮겠죠.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60% 반토막 난다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겁니다. 우린 뭐예요? 제대로 이슈를 선침해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하루에 1상한가를 도전해보자. 그리고 뭐예요? 이슈의 선침해, 정확하게 하루에 상한가 간 종목 하나씩만 먹어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익을 5%, 10%씩만 먹어도 계좌 수익이 한 달이면 50%, 한 달이면 60%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슈의 선침해를 통해서 다가올 새로운 상한가 도전주를 사보자라는 거예요. 그 상한가 도전주 잠시 후 3시 온라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한가 도전주를 사는 방법, 매매 기법, 어디서 사야 되는지와 함께 새로운 상한가 도전주를 여러분들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잠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TV방송 끝나고 다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종목과 함께 앞으로 다음 주 내가 어떤 종목 상한가 볼 수 있을지 어떤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월 50, 60% 불려나갈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모두들 끝까지 따라오셔서 온라인 방송까지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맛의 4글자 검색하시면 링크를 통해 지금 보이시는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왼편에는 강태공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6개의 약상한가 종목을 꼽아주신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 3시 무료 방송에서도 종목 하나 꼽아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수익마켓 플러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